네, 안녕하세요.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입니다. 캐릭터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2편에 나눠서 준비했어요. 오늘은 전편에 이어 성공하는 캐릭터 IP 비즈니스 체크리스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아마 이 체크리스트 영상을 전편에 이어 이번 2편까지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캐릭터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 캐릭터 관련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이제 막 운영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취미를 넘어 이제 사업으로 막상 시작해보려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정말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왜 아니겠어요?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기분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의 목적이자 사용 방법의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내 캐릭터 사업을 하기 위한 현재 상태를 점검해보는 자기 진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가 덜 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체크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니, 오히려 부족한 점들이 지금 더 많이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개선점을 찾아 보완할 수 있을 때 미리 발견하고 보완해 나가는 게 이 체크리스트의 진짜 목적이니까요. 지금 다 지어진 집을 수정하면서 보완해 가는 것은 어렵지만 잘 설계된 설계도를 보면서 수정 보완해 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처럼 사업 시작하기 전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자, 오늘은 그럼 전 시간에 이어 반드시 성공하는 캐릭터 IP 비즈니스 체크리스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 볼게요. 총 12단계 중 오늘은 7단계부터 마지막 12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나머지 체크리스트 같이 살펴보시죠. 7번째 체크리스트 마케팅 및 브랜딩입니다. 첫 번째, 일괄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유지입니다. 시각적 요소, 메시지, 어조의 일관성 등 유지하고 있는지 그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한결같이 일괄적인 반복은 무엇보다 기억에 가장 크게 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캐릭터 중에서 내 캐릭터가 눈에 띄게 하려면 핵심은 반복적으로 변함없이 일괄된 모습으로 계속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컬러나 모양, 기타 특징 등을 잡아서 일괄되게 밀어붙이세요.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눈에 띄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일괄성을 잊지 않는 것을 가장 유의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캐릭터와 관련되는 흥미로운 콘텐츠로 고객에게 공유하고 소통하세요. 요새 캐릭터 마케팅이 정말 핫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딱딱한 무형의 브랜드 이미지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캐릭터로서 좀 더 친근하고 감정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해야겠죠. 그렇다고 모든 캐릭터가 다 친근하고 사랑받는 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캐릭터로서 고객과의 소통이에요. 그것도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공감적 소통이 가장 필요합니다. 단발이 아닌 장기적으로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끊임없는 소통으로 고객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세요. 다음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인플루언서와 협력해서 잠재 고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세요. 내 캐릭터와 가장 일치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좀 식별해 두고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팔로워의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소셜미디어에 영향력이 있는 그 개인의 힘을 활용하는 건데요. 특히 디지털 미디어 시 가장 맞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입니다. 우리들이 대기업이 아닌 이상 유명인사 마케팅 하기는 사실상 거의 힘들 것 같고 불가능하죠. SNS 플랫폼에서 평균보다 약간 높은 팔로워 수를 가진 대개 1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진 일명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히려 유명인사 대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좀 더 돈독하고 긴밀한 팬층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 내 캐릭터 맞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 눈여겨보시고 사전에 준비해 두세요. 다음은 이메일 마케팅입니다. 현직 마케터들의 거의 89% 이상 아직도 이메일 마케팅을 주요 마케팅 전략으로 꼽고 있어요.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입증된 마케팅이죠. 단순 광고성 이메일로만 보이지 않도록 캐릭터가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좀 짜서 캐릭터의 주요 소식을 알리거나 이벤트를 공지해 주는 등 이렇게 이메일 마케팅 역시도 캐릭터를 좀 활용해서 좀 이색적인 그런 이메일 마케팅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째 체크리스트, 판매 및 유통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판매를 위한 실제 매장과의 파트너십,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세요. 좀 더 넓은 타깃 판매를 위해서는 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좋고, 반면에 좀 더 상세하고 특정 타깃을 위해서 전략적인 위치에서는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 등을 준비해 보세요. 오프라인 실제 매장 판매로 이어질 경우는 판매 매장과의 파트너십을 항상 신경 쓰시고요. 다음은 효율적인 주문 이행입니다. 고객이 항상 최적의 조건에서 쉽게 효율적인 주문을 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를 보장해 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주문하는 프로세스를 항상 최대한 쉽게 간소화해 준다든지 이런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주셔야 됩니다. 자사몰이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든 고객이 캐릭터에 관련 상품 구매에 있어서 항상 안전하고 간편한 주문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9번째 체크리스트, 커뮤니티 참여입니다. 마케팅에서 언급했듯이 팬들과의 일방적인 방향이 아닌 양방향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활발한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정기적으로 이벤트 및 행사를 주최해서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타 브랜드와 이색적인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마련한다든지, 오프라인에서는 팝업 스토어가 가장 효율적이겠죠. 이런 이벤트나 행사 자체가 이슈화가 돼서 기존의 팬덤은 더 충성 팬덤이 되고, 또 팬덤의 입소문으로 신규 팬덤까지 추가 확보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네, 다음은 콘테스트 및 경품입니다. 항상 이런 이벤트 및 행사를 주최할 때는 팬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만들 배너핏이 중요하죠. 경품은 무조건 필수로 거르셔야 되고요. 어떠한 경품이 가장 팬덤들을 열광하게 하는지 사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팬덤에게 직접 반응 조사를 좀 해보시고 팬들이 목말라 하는 것에 좀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중간에 더 희소성이 있는 경품으로 경품에도 약간 레벨 차이를 좀 주어서 지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네, 다음은 10번째 체크리스트, 분석 및 적응입니다. 웹사이트 트래픽이나 판매 및 소셜미디어 참여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 도구를 좀 활용하시고, 고객이 무엇에 더 반응하고 덜 반응하는지 고객의 행동을 항상 분석하셔야 돼요. 유튜브 스튜디오의 채널 분석 툴이나 인스타그램의 인사이트 등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인 고객들의 성향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에 항상 주목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못지않게 고객의 반응에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도 핵심인데요. 결국 이런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집 자료는 내 콘텐츠의 상품을 어떻게 서비스할지 알려주는 지표인 셈이에요. 수많은 콘텐츠를 다 서비스할 수는 없습니다. 내 콘텐츠와 상품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 반응한 콘텐츠에 더 집중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내가 고객이 선호하는 것을 통해 이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를 기반으로 언제든지 전략을 조정하고 적응해 나가 함을 잊지 마세요. 캐릭터를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하죠. 하나의 캐릭터 IP, 즉 하나의 원소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명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에 최적화된 것이 캐릭터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원소스인 캐릭터 IP가 아무리 인기가 좋은 IP라고 하더라도 확장된 다른 상품 콘텐츠까지 다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기 있을 때 너무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원소스 멀티주 확장을 해 나가면서 하는 부분은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로 웹툰 원작은 인기 성공작이었지만 그 원작을 통해 만든 영화나 게임이 만들어졌지만 폭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심지어 원작에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요. 원소스 IP가 결합되는 상품 및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지 파악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제작 업체의 기량이 부족한다든지 원소스 IP와 너무 맞지 않는 상품이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장기적인 IP 관리 차원에서라도 포기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체크 포인트, 투명 지속입니다. 네, 무엇이든 영원한 건 없죠. 다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명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중간중간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이라고 해서 꼭 거창한 변화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꾸준한 유지를 위한 업데이트 관리가 중요합니다. 키티나 미키마우스 같은 것만 보더라도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몇 번이고 디자인과 세계관이 업데이트 되어 왔어요.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이색적인 세계관 설정으로 기존에 없었던 부캐릭터 잠만 루피까지도 만들어냈죠. 새로운 스토리나 세계관, 새로운 캐릭터 등장으로 여러 각색을 좀 시도하고 매번 매력적인 캐릭터를 좀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물론 여기서는 캐릭터 IP 뿐만 아니라 파생된 제품에도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흔한 펜시용품 등의 캐릭터가 박힌 일반적인 상품 외에도 캐릭터의 가치와 상품의 가치가 최적의 시너지를 내는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또 유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새는 와디지 같은 이런 온라인 펀딩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펀딩 플랫폼을 또 통해서 좀 더 큰 펀딩 자본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펀딩 플랫폼의 자본뿐만 아니라 또 판매를 위한 다양한 자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더 유니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 볼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경쟁력 있는 상품 업데이트는 결국엔 내 캐릭터의 부가가치를 더 올려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총 12단계의 체크리스트를 알아봤는데요. 항상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반대로 제일 간과하기 또 쉬운 게 기본기입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기본적인 부분부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면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개선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을 과감히 좀 제외해야 할지 전체적으로 본인의 사업의 설계도를 그려가면서 가상으로 캐릭터 사업을 시뮬레이팅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사업 진행 시 다양한 그 시행착오에 대한 시간, 기회비용 아끼시고 좀 더 성공적인 사업 전략 설계도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면 UK 아트 디자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캐릭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디자이너분들 및 관련 사업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UK 아트 디자인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